요로결석이 있을 경우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무조건 맹신하고 바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최호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로결석의 치료법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쇠석기계 타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해요. 충격파 체외 쇠석술이란 몸 안에서 발생한 요로결석을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몸 바깥에서 충격을 가해서 파쇄하는 치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배출이 좀 안 될 것 같은 한 4mm 이상의 좀 큰 결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연 배출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에 비해서 그렇게 침습적이지 않고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결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석의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쇠석기계에 있는 이제 특수 전자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이제 결석에 전달되면서 그 결석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결석이 파쇄가 되는 건데요. 이 충격파가 생기는 원리에 따라서 이제 쇠석기를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파크 갭 타입이라는 거고 하나는 마그네틱 타입이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스파크 갭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물 안에 일렉트로드라는 이제 전극이 달린 이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 전극에서 이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스파크 발생한 거에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해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집중이 돼서 결석에 전달이 되고 그 결석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파크 갭의 경우에는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스파크 갭의 경우는 이제 우선 환자들이 좀 통증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갭 같은 경우에는 충격파 치료하고 나서 가끔 환자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거나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도 좀 가끔씩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일렉트로드라는 기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소모품입니다.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충격파를 하면 할수록 그 기계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 기계를 갈아주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틱 타입이 있는데요. 스파크 갭 타입보다는 비교적 최신 이제 타입인데,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가운데 커다란 이제 전자기장 이제 코일이 있는데요. 그 코일에서 발생한 고전압이 고주파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결석을 부수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그네틱 타입의 장점으로는 우선은 환자가 상대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게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좀 덜 아파요. 칠 때 스파크 갭만큼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고, 둘째로는 이 마그네틱 코일도 가끔 갈아줘야 되기는 하는데 스파크 갭의 일렉트로드만큼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대적으로 스파크 갭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그네틱은 이제 결석에 이제 전해지는 에너지 자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스파크 갭에 비해서는 어떤 신장의 혈종이나 이런 어떤 장기의 손상 같은 부작용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숙달된 의료진한테 시술을 받으면 그런 부작용 자체는 이렇게 많지 않고 거의 드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그네틱 타입 쇠석의 단점은 기계값이 조금 이제 스파크 갭보다 조금 더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제 경영하는 병원 입장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계값 자체가 조금 더 마그네틱이 스파크 갭보다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스파크 갭과 마그네틱 타입 두 가지 타입의 결석 쇠석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동탄점에는 비교적 신형 타입인 마그네틱 타입의 쇠석기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석 때문에 오신 분들은 비교적 치료에 의한 통증 없이 편하게 우리가 이제 쇠석을 받고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석 때문에 아프시거나 혹은 결석이 계속 재발해서 좀 불편하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 골드만 비뇨기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요로결석이 있을 경우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무조건 맹신하고 바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끊지 않고 쇠석술을 진행할 경우는 신장이나 이런 혈관에 미세한 출혈이 멎지 않고 이로 인해서 신장에 혈종이 생긴다거나 출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스피린은 한 일주일 정도 끊고 저희가 쇠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비교적 좀 오래된 요로결석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로결석이 이렇게 오래돼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신장도 붓고 요관도 붓는 그런 어떤 수신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고인 소변에서 요로 감염이 좀 생기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거나 소변이 굉장히 염증이 심하거나 복합적 요로 감염이 좀 동반된 어떤 결석의 경우에는 사실 쇠석보다는 소변이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조금 먼저 감압이나 아니면 스텐트 같은 걸 넣거나 해서 이런 걸 좀 먼저 해결을 해주고 쇠석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석이 너무 클 경우, 결석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는 쇠석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2, 3cm 이상 너무 크다고 하거나 쇠석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결석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쇠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시경적인 수술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장 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어떤 녹각석이라고 하는 신장에 생기는 결석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역시 쇠석술로는 조금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쇠석술을 할 때 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쇠석을 해서 이제 깨진 결석이 방광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방광에서 이 결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깨져서 요관에서 방광으로 나올 정도로 좀 작게 깨진 결석은 보통은 방광에서 요도까지 큰 문제 없이 배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결석이 배출될 때 조금 요도의 자극 증상이나 뭔가 불쾌감, 뭔가 나오는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물을 잘 드시면은 깨진 결석은 방광과 요도를 통해서 잘 배출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결석이 조금 크게 배출이 되는 경우는 이게 요도에서 이게 좀 결석이 껴가지고 요도 결석으로 인한 배뇨곤란이나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서 요도에 걸리는 경우는 2차적으로 요도에 있는 결석을 좀 빼주는 시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방광에서부터 유래한 결석이 아닌 이상 그렇게 흔한 증상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